낭만 이 물결을 따라 김삼진 낭만이라는 글자는 그저 시작일 뿐 우리가 살아가며 쌓아온 체험과 감각이 진짜 낭만의 무늬를 완성한다. 낭만은 글자에 갇히지 않는다. 흐르고 번지고 사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스며든다. 초겨울 이맘때면 문득 어느 저녁 퇴근길 포장마차가 떠오른다. 옛날에는 가끔 그를 불러내 시장 골목 포장마차에서 한잔하곤 했다. 닭똥집 한 접시, 파전 한 조각. 소주를 캬 하고 소리내어 한 방에 꺾으면 하루 동안 어깨축지에 쌓여있던 피로가 짜르르 무너져 내렸다. 길어야 1시간, 더도 덜도 아닌 딱 한 병. 마무리 삼아 따끈한 멸치국물을 종이컵으로 홀짝 비운 뒤 빈 컵을 소나기로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 비로소 속이 시원했다. 한사코 괜찮다며 손사래치는 그의 어깨에 상의를 벗어 덮어주고 그의 집 앞에서 헤어진 뒤 버스 정류장까지 갈짓자로 걸어가던 그때 흥얼거림까지 따라붙던 그 발걸음. 어렵던 시절 월급쟁이에게는 이런 것이 바로 낭만이었다. 그때가 생각나니 술이 간절해졌다. 생각난 김에 골목마다 포장마차를 찾아보았지만 그 천막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월에 휩쓸려 갔나 보다. 집에 돌아오니 문득 궁금해졌다. 이때의 기분을 왜 낭만이라고 부르는 걸까? 나는 자전지댄을 펼쳤다. 랑흐은 물결, 만하은 흩어지다, 가득하다 같은 뜻을 지닌다. 두 글자를 합치면 흐르고 번지는 물결쯤 된다. 글자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감미로운 낭만의 느낌이 곧장 떠오르지는 않는다. 국어 사전을 찾았다. 낭만, 일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이 감미롭고 감성적인 분위기. 여기서 로망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요즘 방송에서 은퇴하면 집사람과 두어 달 크루즈 가는 게 제 로망입니다 라고들 하지 않은가. 이 아이로망계운 프랑스어 로만에서 온 말로 실천하고 싶은 소망이나 이상을 뜻한다. 서구의 문명을 일본이 받아들인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흥미로운 건 이 서양의 로맨티시즘, 이 동아시아로 들어오던 메이지 유신 1868 시절이다. 일본 학자들은 이 낯선 개념을 한자로 옮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들은 자국 발음 로만을 살리면서도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분위기를 담아낼 만한 글자를 골라야 했다. 그렇게 선택된 조합이 낭만이었다. 물결의 흐트러짐과 번짐이 오히려 마음의 자유, 상상의 확장이라는 이미지를 잘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 표현은 한국으로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낭만이라는 발음과 우리의 정서 속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로망 낭만이 어느새 조금 다른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실천하고 싶은 소망, 이루고 싶은 이상. 어쩌면 원래 로만티치즘이었던 비현실적이고 감성적인 기운보다 다소 현실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언어란 원래 그렇다. 세월 따라, 역사 따라, 그리고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기질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굳어진다. 다만 포장마차 골목의 서민적 분위기, 멸치국물의 따끈함, 누군가의 어깨에 살며시 올려주던 상의 한 벌. 그때 느꼈을 따스함 같은 것들, 이 감정들이 과연 낭만이라는 두 글자에 온전히 담길 수 있을까? 글자나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기운이 있다. 어쩌면 이 모두가 현대적 낭만의 진짜 색깔인지도 모른다. 낭만이라는 글자는 그저 시작일 뿐 우리가 살아가며 쌓아온 체험과 감각이 진짜 낭만의 무늬를 완성한다. 낭만은 글자에 갇히지 않는다. 흐르고 번지고 사라지는 듯하다가 다시 스며든다. 포장마차가 사라져도 그 알딸딸한 순간이 기억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한 잔의 물결처럼 우리는 오늘도 낭만을 걷는다. 심을 예의와 아르트, 나무나 곡식을 심고 키우는 일에서 시작된 예기는 참으로 기묘한 여정을 거쳐왔다.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길어다 주고
바람이 세면 지주를 세워주던 그 손길. 그 글자의 모습에서 일란, 그저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이었다. 예술 이슈의 앞자, 이 교회의 대표훈을 제주라고 풀이하는 사전이 있는가 하면 심다라고 하는 사전도 있다. 심다와 제주는 품사 자체가 다르다. 뜻도 확연히 다르다. 소차오 둘을 붙인 것으로 보아 식물과 관련이 있어서 심다라는 훈이 붙었을 텐데 어떻게 예술이라는 의미의 알트가 되었을까? 예비자는 획수가 자그만치 19획이다. 처음의 자형은 위에 풀 초차오와 아래의 구름, 운윤, 윤회, 구지 형태다. 이 없는 가운데에 예이자뿐이었다. 이 글자는 갑골문에 자형이 남아있다. 그 문자를 보면 한 사람이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작은 나무를 잡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심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그 문에는 여기에 흑토투를 더해 심는다는 뜻을 더 분명히 했고 더 세월이 지난 후 구름 운윤을 더 붙여서 설문해제는 오늘날 사용하는 형태의 글자가 되었다. 예이자가 이런 자형을 갖추게 된 것은 서죽세이조 BC 11세기, BC 5세기 시대부터다. 사학자들은 중국에서 농경이 시작된 시점을 서주시대의 중반부인 기원전 7세기 이후로 본다. 나무나 곡식을 심고 키우는 일에서 시작된 이비는 참으로 기묘한 여정을 거쳐왔다.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길어다 주고 바람이 세면 지주를 세워주던 그 손길. 그 글자의 모습에서 일란, 그저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이었다. 사람은 나무가 또는 곡식이 잘 자라고 열리는 모습을 보며 기술을 더해 나갔고 또 그런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터득했다. 그렇게 시작된 예는 논밭을 넘어 마음을 키워나가게 되어갔다. 가꾸고 돌본다는 본래의 의미가 사람의 정신을 만족시키려는 행위로 확장된 것이다. 기원전 5세기경 공자는 이를 육예 리우이로 정리했다. 육예란 예리, 음악, 활쏘기, 수레몰기, 글쓰기, 세마기가 그것이다. 그 본질은 사람을 온전히 사람답게 만드는 힘, 그것을 예의라는 글자에 담은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얘는 더 이상 유용함만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쓸모를 넘어선 아름다움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Generate by AI. 소리가 고와야 하고 분놀림은 우아할 땐 우아야 하고 힘찰 때는 힘차야 하며 몸짓 하나에도 감동이 스며야 했다. 그렇게 의인은 오늘날 사용하는 예술에 가까이 다가왔다. 예의 뿌리가 심는다는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다. 한 줌의 흙으로 식물을 다루던 행위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고귀한 일로 변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예술은 덧붙은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후에 서구의 학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RT라는 어휘를 중국의 고전에서 이미 사용하던 예술의 슈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사실 중국 고전에서 사용하던 예술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아트와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일본은 학술적 분야, 지식, 기능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 고대에 사용한 예술이라는 어휘는 인간사, 다오, 병법, 문학, 의술 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술, 학문, 방법론의 총칭이지 미술, 음악, 문학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개념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를 수용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자 문화권에서도 따르게 된 것으로 본다. 나무를 심어서 키운다는 이 변천 과정을 나름 정리해보았다. 글자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 야단 레뚜안 야단 레뚜안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단서를 끌어낸다는 뜻이다. 야는 마음 심신이 들어가 감정을 일으키다, 끌어당기다 라는 의미를 지닌 글자이고 단은 실의 끝을 잡는 모양에서 유래해 시초, 실말이라는 뜻을 가진다. 아이가 어른에게 꾸지람 듣는 것을 야단 맞는다고 한다. 주어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면 동사는 친다로 바뀐다.
야단을 맞는 사람은 아랫사람이어야 하고 야단을 치는 사람은 윗사람이어야 한다. 야단이라는 단어는 명사일 텐데 새삼 이 단어의 어원이 궁금해졌다. 사전을 찾을 때만 해도 이 어휘가 한자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우리말로 알았고 유래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한자였다. 한자라면 어떤 야에 어떤 단을 쓸까? 내가 생각하는 야단이라는 뜻에 맞는 한자를 짐작해 보았으나 글자가 떠오르지 않았다. 사전에 나타난 글자는 전혀 의외의 글자였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운 한자였다. 이끌야 레의 끝단두안이었다. 이 글자들은 한자 실력이 중간은 넘어야 알 수 있는 한자다. 이 글자들이 왜 꾸짖는다는 뜻의 글자가 되지? 나에게 있는 어원사전, 갑골문 사전 등을 비롯하여 모든 한자와 관련 있는 책에서 소전쇼전 이전 형태의 글자를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글자는 외래의 문화가 접목되어 파생된 글자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와 같은 과연 그 짐작이 맞았다. 야단의 뿌리를 캐어보니 내가 짐작한 외래의 문화란 불교였다. 불교와 한자가 접목되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였다.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가 태어난 것은 기원전 56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기의 인도에서 구전으로 전승되던 부처의 가르침은 산스크리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문자화되었다. 한자로의 번역은 1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17세기 당나라 때에야 비로소 완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불교 경전에 야단레뚜안이라는 어휘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갑골문이나 금문 형태의 초기 자형을 찾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야단은 현재 사용하는 야단레뚜안의 자형으로 고착화되었다. 야단이라는 어휘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유입되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야단 같은 어휘를 당초부터 우리말이었던 것처럼 그대로 가져와 꾸짖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야단레뚜안이라는 어휘는 그대로 둔 채 꾸짖다는 의미로는 통상 중국에서는 훈익슌, 가르칠 훈을 쓰고 일본에서는 질치, 꾸짖을 질을 쓰고 있다. 야단레뚜안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단서를 끌어낸다는 뜻이다. 야는 마음, 심신이 들어가 감정을 일으키다, 끌어당기다 라는 의미를 지닌 글자이고 단은 실의 끝을 잡는 모양에서 유래해 시초, 실마리라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야단레뚜안이란 본디 일의 발단을 끌어내다. 곧 무심한 가운데 시비의 실마리를 스스로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수행자의 마음이 잠시 흐트러져 번뇌를 불러 일으키는 순간을 경계한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불교적 야단은 남을 향한 꾸지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꾸짖는 내면의 반성어다. 이렇게 불교에서 사용한 말이 세월이 흘러 생활 속으로 스며들면서 그 의미는 조용하게 변했다. 즉, 시비를 일으키다에서 소동을 벌이다로 뜻이 확장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야단나다, 야단맞다 라는 표현까지 생겨났다. 이때 야단은 더 이상 시비의 발단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꾸지람을 뜻하게 된다. 한마디로 사건의 원인이 그에 대한 징계의 이름으로 변한 것이다. 문자학적으로 보면 이 변화는 매우 흥미롭다. 이끌다는 뜻의 야레와 끝이자 시작이기도 한 두안이 합쳐진 야단레두안은 사건의 인연을 상징한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꾸지람이 생기는 것도 결국 한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야단의 본래의 불교적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세속적 의미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사실 한 실의 양끝처럼 이어져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을 꾸짖을 때의 마음과 스스로 번뇌를 일으킬 때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모두 야단레뚜안이 순간이다. 마음이 평정을 잃고 무언가를 끌어들이는 찰나다. 진정한 야단치기란 타인을 향한 꾸지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다시 일을 버리지 않도록 다스리는 행위일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끝도 없이 야단을 맞고 야단을 치며 살아간다. Generate by AI.